정말 중요한 말씀을 오늘 두 분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오광현 시의원의 말씀을 듣겠고요. 한 3시 40분까지 한 25분 내로 의견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끝나면은 한 20여 분 남았는데 또 방청석에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하고 직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예, 오영 예, 지금 소개 받은 김포시 오광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래 순서는 제가 발제하신 분 우리 교수님 이후에 최성규 교수님 이후에 하기로 했었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시는 이렇게 그것 때문에 뒤로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일단은 앞에 말씀 발제 최성진 교수님께서 지역균형 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시적인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대략적으로 굉장히 큰 패러다임의 내용들을 들으면서 김포에 어떻게 연결해 볼까라는 생각을 자꾸만 해왔습니다. 이게 글로벌 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치, 경제적 위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제고할 것인가, 거기에 로컬의 역할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 김포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접목을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제 머리의 한계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김포는 이게 이제 내륙수로 재개통, 복합 항만청 특별법 이 내용을 좀 쭉 보니까요. 국가 차원의 제도 개편이 핵심이라고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발제문들을 쭉 보면서 이게 이제 시 단위에서는 즉시 구현 되게 어려운 것 같고요. 이게 우리 당장 아라바리나 같은 경우도 상권이 조금 더 활성화시켜보고자 하는데 관광특구로 만들려고 하는데 12개, 13개의 법적 제약 때문에 관광특구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것들이 제 발제 내용은 상당히 좋은데 김포에 접목할 수 있는 것들을 더 고민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또 이은선 회장님과 또 우리 고성곤 회장님 말씀 주셨던 것이 시에 제가 발표하려고 했었던 것과 현실적으로 거의 맞아 떨어지는 얘기라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김포시의 상황을 봤더니 이제 아까 우리 고성곤 회장님 말씀 주셨는데 김포시는 산업에 대한 사업체에 대한 분석이 김포시 자체적으로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민선 7기, 민선 8기 제가 8년째 해당되는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주문들을 계속 했습니다만 용역 단계에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아직 김포시 자체의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과 분석이 되어 있지 않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 팩트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계속 시위에서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됐는데 얼마 전에 이제 아마 영역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보가 늦죠. 그러니까 병이 들었어도 진단을 못하는 겁니다. 분석이 안 되는 거죠. 6만 6천 개에 해당되는 것들 아까 우리 고성구 회장님 말씀 주셨는데 6만 6천 개 정도의 사업체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2, 3년 전에 통계청의 내용을 우리가 인용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포시 자체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2025년의 현실이 없는 거죠. 과거형으로 가는 거예요. 2, 3년 전에. 이건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66,118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2023년 말 기준입니다. 통계청에서 나온 걸 좀 잠깐 말씀드리면 소개시켜드리면 전년 대비 종사자 수라든가 사업체 수가 아까 사업체 수는 66,118개, 종사자 수는 222,322명입니다. 김포시 인구가 지금 50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3년도 기준으로 할 때 49만, 50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절반 가까이가 자체적으로 김포 내에서 22만 명이 일자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김포시 사업체 수가
점증적으로 계속 늘어났습니다. 2019년에 34,000개에서 2020년에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57,000개로. 그리고 23년도에 어쨌든 66,000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게 어떤 업종인지 궁금해 하실 텐데 아까 얘기했지만 제조업이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근데 더 많은 부분이 있어요. 도매미 소매업입니다. 이게 27.02%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주된 거는 지금 도매 및 소매업이 사업체 숫자는 가장 많습니다. 제조업은 19.59, 20% 정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놀랬던 건 김포가 교통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운수 및 창고업이 많습니다. 이게 9.1%입니다. 숙박 및 음식 업종이 8.85%입니다. 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들을 해야만이 진단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게 줄어들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은 제조업이 가장 많이 감소를 또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7.11%로 22년 대비 7% 정도 감소가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라고 한 거고요. 여기에서 제조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그 대신에 이제 도매, 소매업은 10% 상승을 했습니다. 이건 25년도도 비슷한 통계로 제가 미뤄서 짐작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운수 및 창고업도 8% 이상. 보시면은 주변에 창고형 창고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는데 그게 실제로 운수 및 창고업이 8% 이상 증가된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 내에서 어떤 상황인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는 전체 제조업은 화성시당으로 많지만 전체 사업체 수는 11번째입니다. 여기 근로자들에 해당되는 종사자 수는 12번째로 김포시가 많습니다. 단연코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시군 중에서 경기도에서는 용인시, 화성시, 고양시, 수원시 순으로 증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수원시가 어찌됐든 화성시와 함께 화성시가 1위고 수원시가 2위입니다. 사업체 숫자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참고로 제가 이 내용들은 통계청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김포시 내에서 제가 보니까 14개 읍면동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도 좀 확인해 봤어요. 양촌읍이 지금 8,475개입니다. 양촌읍이 가장 많고요. 대곡면이 7,595개입니다. 그 다음에 구례동이고요. 6,589개입니다. 그래서 양촌읍, 대곡면, 구례동 순서, 그 다음에 통진, 가장 적은 데가 이제 마산동입니다. 그 다음에 월곡면이 그 다음에 적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김포시의 상황들에 대해서 통계청이 23년도 기준을 갖고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이거보다 더 세분화되어 있는 것들의 분석들이 2025년의 현재 주소, 현 주소를 확인해야만이 어떻게 김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지에 대한 방안들이 조금 더 현실감 있는 방안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자료 제시하는 것은 김포시의 현재 작년도 2025년도 본예산에 올라왔었던 사업들을 쭉 자료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5년도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김포시가 여러 다양한 TF팀을 만들어서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제시를 했는데 몇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소상공인 지원 정책부터 시작을 해서 지역화폐 및 상권 활성화 정책, 중소기업 지원 정책 등 또 하물며 이제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지원 정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및 근로자 지원 정책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으면 페이지 쭉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63페이지까지 자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김포시에서 어쨌든 올해 본인 예산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큰 틀에서 정리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해당되는 것은 올해 진행되고 있는 것들,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추진 사항들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보시면 도비, 그 다음에 국비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시비 자체 사업들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시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기업 숫자에 비해서, 사업체 숫자에 비해서 사업 규모와 지원 금액도 적지만 사업 규모의 업체 지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문제로 큰 틀에서 지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우리 이은선 회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올해 공실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서 경기가 지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데 저희가 지역경제과나 일자리경제과, 기업시험과를 상임위에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TF팀을 만들어서 현실적인 문제를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그 다음에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라. 근데 저는 거기 63페이지 있습니다만 TF팀을 만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부서 간에 저는 협력적 관계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느껴요. 유기적 관계가 안 되어 있고 협력적 관계가 안 되고 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사호동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좀 노력해달라.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1시간 주차 단속을 유예해달라고 한 것들을 했었죠. 그것처럼 코로나 상황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차 단속을 조금 점심시간이라든가 저녁시간에 주차 단속을 유예해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타워는 진행이 됐어요. 처음에 최초에 주차 타워는 있는 데 있었는데 노면 주차는 또 안 돼 있었고 이후에 나중에 지금은 진행을 하고 있나요? 아직 노상은 진행이 안 됩니다. 이게 서로 간에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이런 것들도 단적으로 이제 상징적인 건데 해당되는 식품위생과에서 해당되는 단속들을 나가는 게 더 많아졌어요. 그 다음에 스마트 도시과에서 광고와 관련된 거, 배너 광고가 도출되어 있는 광고들을 집중 단속을 하더라고요. 지금 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광고, 배너에 대한 단속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부서 간의 유기적 관계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단적으로. 그러니까 TF팀이 유명무실하게 형식적으로 접근되고 있다는 게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김포시가 예산 부분부터 시작해서 사업 규모에 대한 정확한 적정량이 할애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올해 진행되고 있는 지역경제 체감회복 TF팀에 대한 실질적인 일들이 유기적으로 협력적 관계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단적으로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64페이지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4가지 정도만 제시했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구성권 회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산업진흥원이 지금 산업진흥센터가 되었죠. 근데 이 역할과 기능이 제자를 잡고 있느냐? 얼마 전에 있었던 262대 임시회 때 이 산업진흥원 센터로 바뀌었죠. 센터장한테 현재 직원들이 모두 채용되었느냐? 아직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직원들이 아직도 모두 채용이 안 된 상황이에요. 진흥원에서 센터로 격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에서 아직도 센터에 자리매김이 안 되고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새로운 사업이라는 건 없고 적극적인 해당되는 업체들에 대한 지원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좀 가슴 아프게 질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정책 추진 주체들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 첫 번째 내용으로 제시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아까 얘기했던 기업 지원과나 일자리 경제과, 지역 경제과 이런 데에서 이 경제라고 하는 이코노믹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이거는 경제는 국가가 해야 되는 것이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어서는 김포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민선 7기와 8기를 좀 구분해 보면 민선 8기 들어와서 저는 굉장히 아쉬운 것이 아까 소공인복합지원센터를 반납했다고 했잖아요. 민선 7기 때 있었던 것들은 전부 다 흔적을 지워요. 정책적 접근이 아니라 정당적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없애려면 대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대안 없이 없애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 상황에도 민선 8기 들어와서는 그런 모습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보여주는데 특히 경제 부분에서는 경제 파트는 국가 단위에서 해야 된다. 내지는 해당되는 당장 필요한 것들에 대한 지원들도 없애버리고 또 소공인복합지원센터도 반납하는 이런 접근들은 민선 7기에 다른 정당에 대한 흔적들을 지우고 대안 없이 접근하고 있다. 이런 태도를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시민들과 기업체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 생각하지 않고 정당적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접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씨를 말리고 있습니다. 이건요, 제가 예산 부분을 보면은 확실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김포시 사회적 경제 육성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표를 갖고 왔습니다만, 이게 22년도에 민선 8기가 시작되었는데, 그때 정점을 찍게 됩니다. 22년도에 13억 5,497만 원 정도의 지원이 되었던 것이 2025년 얼마일까요? 5억 정도로 지금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은 아예 점점 더 씨를 말리고 있다. 그나마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 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버팀목 역할, 민생과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나가려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고 사회적 경제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아예 없애려고 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가고 있다. 이것은 지역 경제를 망치는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거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 성장해야 지역의 이익이 다시 지역으로 환류가 됩니다.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되는 구조가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일자리 창출, 돌봄, 환경, 마을 서비스 등 각 분야에서 필요한 사회적 경제가 사회적 기업들이 지금 여건상 김포에서는 활동하기가 쉽지 않다. 이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민선 8기가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관광과 문화예술에 대한 경제적 접근이 지금 굉장히 수준 낮게 접근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엊그저께 260일의 임시회 통해서 추경과 그 다음에 일반 안건과 조례 심사가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본회의를 통해서 5분발을 했었습니다. 제목이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김포 시민이 아닌 스타벅스만 돈을 벌게 한다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이게 좀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금 과감하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왜냐? 상임이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얼마 전에 스타벅스 애기봉이 있는 스타벅스에서 굿즈 상품이 머그컵이 출시가 됐는데 완판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포시에 떨어지는 건 전혀 없어요. 단 1%도 0.01%도 없습니다. 서로가 어떻게 협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김포시에 전혀 이익이 없이 스타벅스라고 하는 대형 프랜차이즈만 이익이 되는 이런 협약 체계도 또 현실도 상당히 통탄한 일입니다. 용인시 같은 경우는 에버랜드가 있는데 거기에 용인시의 에버랜드에서 용인시에게 제안했던 게 용인의 캐릭터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판매하겠다
용인 씨에 허락을 해줬어요. 근데 이게 3%를 용인 씨에게 세입 부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아예 협약 체계를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김포시는 A기봉이 스타벅스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장애인단체를 몰아내고 스타벅스를 작년 11월 29일 날 들어서게 했는데, 이후에 28년도까지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여러 다양한 스타벅스의 홍보와 여러 스타벅스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들을 해주고 있는 데 비해서 실제 그것에 대한 이득을 제2, 제3의 체계형 관광이라든가 또 주민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혜택들이 없는 가운데 계속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이런 관광산업이 김포시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접근들은 김포 자체에 대한 어떤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들보다는 특정한 기업에 한정되어서 진행되는 것이다라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현실적인 것들 좀 말씀드렸는데 한두 개 정도 더 말씀드리고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더 있습니다. 뭐냐면 김포시 예산이 1조 7,350억입니다. 국가 예산이 650억 정도 됩니다. 경기도 예산이 34조, 35조 정도 됩니다. 우리 김포시는 1조 7,350억인데 국비라든가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또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들도 상당히 좀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왔을 때 반납을 한다든가 경기도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도비 확보에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도대체 김포시의 살림살이를 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적극적인 시정인지에 대한 것들이 약간 회의적인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것들은 TF팀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국비, 도비 확보를 위한, 홍보사업 확보를 위한 TF팀을 꼭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경제 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아까 우리 고성구 회장님도 그렇고 이은선 회장님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지역의 로컬의 미시적인 경제적 문제점들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정기적인 회의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분석하고 진단하고 대안들을 각 지역의 문제점들을 수렴해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것들, 그다음 성과들을 공유하고 이런 지역경제 활성 특별위원회에 대한 제안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혹자는 많이 얘기하는 것이 김포가 대기업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울산이라든가 성남시처럼 자립도가 경제적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가 많습니다. 대기업들이 유치가 되었죠. 김포는 대기업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파주의 LG 디스플레이가 잘 나갈 때는 법인 소득세로 1,000억이 넘게 됩니다. 1,000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죠. 김포도 그런 대기업이 유치가 되는 건 일자리 제공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또한 세수에 대한 확보 차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다시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도 있다는 생각도 저도 한편에서 해봅니다. 그러기 전에 김포 내에서의 지역경제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조업은 어떻게 더 강한 김포의 제조업으로 활성화시킬 건가? 또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체질 개선해야 될 것인가? 또 강소기업들을 만들어 갈 것인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도소매업이라든가 음식업 등이 굉장히 많은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현실적인 김포의 사업자들을 어떻게 조금 더 김포에서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제 논의들이 먼저 진행이 되고 이후에 근본적으로 해결이 힘들다라고 한다면 대기업 유치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제가 준비한 것들이 저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 말씀은 시간 관계상 다 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사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좀 많이 조사했습니다. 전남 순천시의 순천만 국가 정원과 관련된 이런 관광 사업에 대한 얘기라든가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 미래차 산업이라는 의료 헬스케어 로봇 산업에 대한 전략 산업으로 정하고 거기 이제 3기 부품 공장 신설이 되어 이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하이텍 공장 이전도 된 걸로 알고 있어서 그로 인해서 이제 일자리도 12%가 증가가 되고 중소기업 매출이 15% 성장이 됐다는 그런 성과들도 제가 대구 광역시의 사례들도 좀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다른 지자체에서의 좋은 성과들을 김포시에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조금 더 김포시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전략적 모색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기를 김포시에 바라고요. 이 정도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그 상가 노상 주차장 점심시간 무료 관련해서는 아마 그 노상 주차장은 타워형은 공사에서 관리를 할 것이고 노상 주차장은 단체들이 보통 위탁을 줍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그건 가능한데 그게 안 된 것 같고요. 오 의원님이 앞에 내용들을 다 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경제를 국가적 과제를 보고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적다 이런 인식과 태도는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런 좀 행정에서 이런 마인드가 좀 부족해 보이고요. 이게 단체장이 바뀐다고 해서 이게 진행되어야 할, 꼭 되어야 할 사업들이 중단될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대상이 그분들이 그대로 있는 것이고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비판적인 지적과 대안을 잘 들었습니다.